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안녕하세요, 산무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할 얘기는요, 네. 저랑 동갑내기 친구이자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학교에 전학을 와서 친해지게 된 친구가 어렸을 적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 이상한 이야기.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그러니까 제가 같이 전학을 오게 된 친구를 A, 음,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다른 친구를 B라고 칭할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A네요. 네네. 네. A랑 B는 울산 소재의 어느 작은 동네에서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친구였대요. 음, 지금도 사실 이 A란 친구는 저희들 사이에서 어떤 모임의 리더격일 정도로 되게 외향적이고 성격이 좋은 친구거든요. 네. 그런데 이 B라는 친구는 조금 특이한 친구였다고 해요. 이게 참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좋겠지만 그 또래, 초등학교 또래 친구들한테 어떤 안 좋은 일에 타겟이 될 만한 요소를 좀 많이 음, 가지고 있었던 친구래요. 괴롭힘을 당했구나. 네, 말을 좀 더듬었었고, 음, 집이 가난하기도 했고, 어머니랑만 함께 사는 편모 가정이었던 데다가 음, 특출나게 잘하는 운동도 없고, 공부도 그렇게 흥미가 없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 뒤에서 떠도는 소문이 좀 안 좋았다나 봐요. 음, 속칭 그런 말이 있죠. 귀신 보는 애다. 네. 네, 이게 실제로 본 건지 아니면은 그 친구가 그냥 좀 관심을 끌어보려고 어, 그런 소리를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학기 초에 A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도 두루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나 봐요. 내가 귀신이 보인다. 그런 음, 얘기를. 근데 이게 관심이 끌어지기보다는 쟤 이상한 애다 하고 이제 좀 경원시하게 된 거죠. 음, A는 사실 뭐 귀신을 보내 안 보내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뭐 친구니까 같은 음, 반 친구니까 친하게 지내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고 B와 함께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네. 아마도 B의 유일한 친구가 A였던 거겠죠. 착하네요. 그렇게 해야죠. 그쵸.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중학교에 올라가도 그렇게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았나 봐요. 음, 초등학교 때까지는 인원이 그렇게 없는 학교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같은 반이 됐는데 네. 중학교에 가서 반이 갈린 거예요, A랑 B가. 아, A는 성격도 좋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 인싸니까 음, 새로운 반 친구들하고 친해져서 같이 다니는데 B는 이제 워낙에 안 좋은 소문도 있었고 음, 학교의 유일한 친구가 A인데 A랑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반에서 이렇게 고립이 된 거예요. 안타깝다. 학교 정도는 이제 가끔 같이 했지만 언제까지고 이제 A가 B랑만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쵸. 보통은 이제 새로운 반 친구들을 같이 어울리게 되죠. 그쵸. 음, 반까지 갈렸는데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닌 친구를 그렇게 오래 챙겨줄 수도 없고. 음, 이렇게 초등학교 때보다 좀 거리가 멀어진 채로 음,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A가 이제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인천으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러다 보니까 A는 갔지만 B는 또 거기 남게 된 거죠. 음, 그리고 B와의 인연도 거기까지였다고 해요. 어, 물론 이제 당시에 핸드폰 번호 정도는 남겨줬지만 뭐 그렇다고 굳이 먼저 걸기도 좀 그런 음, 정도의 친구로 남은 거죠. 서먹서먹하게. 네. 사실 원래도 이 A라는 친구가 학업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급하게 옮긴 것만 봐도 좀 눈치가 오시겠지만 집안 사정도 그렇게 좋지가 못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를 갔어요. 대학을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네. 그리고 전역하자마자도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챙기겠다 하면서 당시 인천에 남동공단이라는 그 공장 지대가 있거든요. 있죠. 네, 거기 근처에 조그마한 고시텔, 음, 네, 원룸형 고시텔에 들어가서 아예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 공장 단지를 다녔네요. 네, 그렇게 이제 공단에서 일을 시작한 어느 날에
이 A한테 전화가 한 통 와요. 그게 누구였냐면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었던 B였어요. 오. 이게 쓰던 번호는 바뀌었지만 당시 이제 신청해두는 서비스 중에 이 번호 주인분은 어떤 번호로 옮겨갔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있죠, 있죠. 네, 이것 덕분에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오랜만에 이제 전화도 왔겠다. 이 친구는 뭐 성격도 사교적이고 친구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았대요. 네. 뭐 요즘 뭐 난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너는 혹시 뭐 하냐고 물었더니 B가 하는 말이 자기는 공부 중이래요. 좀 특이한 게 지금 군대를 전역했다 그랬잖아요. 네. A는. 그러면 그때쯤이면 대학쯤일 텐데 A가 기억하기로 B는 학업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무슨 공무원 준비를 할 만한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그때쯤에서 뭐 특별한 직업이 없다면 그냥 공부 중이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갔었나 봐요. 네. 근데 그렇게 사소한 얘기가 막 오고 가는데 B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어렸을 적에 혹시 귀신 본다던 소문 너도 들어봤었냐? 뭐 들어는 봤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대나 봐요. 네. 근데 B가 하는 말이 그거 사실 맞다고. 나 귀신 본다고. 근데 이게 참 웃기잖아요, 사실. 뜬금없이 20대 초중반 나이에 몇 년 전에 연락 끊겼던 애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나 귀신도 좀 보고 신기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갑작스럽죠. 그쵸. 갑작스럽기도 했거니와 이게 혹시 좀 얘가 뒤늦게 중2병 같은 게 왔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하고 말았는데 이 B가 그 A의 떨떠름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강제로 이어나가더래요. 내가 신기가 좀 있는데 요즘에 자꾸 악몽을 꾼다. 근데 그 악몽에 A 네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악몽 꾸는데 내가 거길 왜 나와 하는데 이 B가 하는 말이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네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징조다. 그리고 꿈에서 자꾸 이상한 형체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어떤 악귀 같은 게 너한테 들러붙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앞서 했던 얘기도 사실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던 와중에 갑자기 뭐 악귀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영 떨떠름해서 그때쯤부터 이제 전화에 하던 열기도 식고 그래 그렇구나 한 정도로 대답을 하는데 이 B가 거기서 가일층 더 말을 이어붙이는 게 그래서 내가 널 꼭 도와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 난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떼어내는데 한 10분 정도를 계속 내가 널 꼭 도와줘야 된다. 어렸을 때 네가 나한테 유일한 친구였고 그 친구 해준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 꼭 도와줘야 된다고. 진짜.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무슨 사이비 종교 같고 A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한 몇 번 떼어내다가 좀 진지하게 야 됐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딱 끊었대요. 네. 그제야 되니까 이제 B가 그래 하고 잠잠해졌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너 요새 사정이 좀 안 좋다 그러지 않았냐 혼자 나와서 그러면 내가 하다못해 반찬이라도 좀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B가. 네, B가 이 A 입장에서 사실 그냥 안 받고 싶기도 한데 이게 그럴 수도 없었던 게 진짜 전역하자마자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방을 잡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원조해 주는 건 없고 고시원에서 주는 밥이랑 김치만 먹고 살자니 그건 또 너무 퍽퍽하고 그래서 그 반찬이라는 말에 혹해서 이 A가 집 주소를 알려줬대요. 네. B한테. B는 내가 꼭 반찬이랑 이런 거 보내줄게 하고 연락이 좀 끊겼다나 봐요. 고시텔로. 네. 근데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형편이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걸 제외하고도 뭐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한다던가 아니면 야근을 굳이 신청해서 한다던가 하면서 계속 자기를 몰아붙였대나 봐요.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돈도 돈이지만 야근할 때 공장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니까
아예 저녁까지 공장에서 먹고 나오는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그렇게 일을 하는 와중에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그때쯤부터 A한테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상한 일은 아니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뭔가 낯선 기시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자기가 뭘 냅뒀었는데 그게 서랍 안에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부자리를 개켜놨던 모양이 아무리 봐도 내가 아침에 개켜놓고 갔던 거랑은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폴터가이스트 현상인가? 그 생각을 A도 한 거예요. 어. 아, 혹시 이게 B가 말한 그 악령 얘기를 한 게 혹시 이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A도. 좀 이상한데? 싶은 그런 느낌? 사실 오싹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신경 쓰이는 게 더 싫어서 A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일단은 지냈다고 해요. 현실적인 이유로. 네. 힘이 드니까 사실. 음. 근데 다시 일주일쯤 지난 뒤에 관리인실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고시텔에. 부재 중에 받아놓은 소포가 있다. 그러니까 와서 가져가라. 근데 A는 뭐 말했지만 당장 반찬 살 돈도 없는 마당에 자기가 소포를 시킨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무슨 소포가 왔다 그러지 하다가 생각난 게 B가 반찬을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이걸 그제서 보냈나 보다. 갑자기 거기에 생각이 미쳐서 그거 제 거 맞아요 하고 받으러 갔대요. 일이 끝나고. 근데 반찬 같은 게 들어있으려면 좀 박스가 커야 되잖아요. 아이스박스던지. 그쵸?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손바닥만한 쬐끄만 상자인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분명히 적혀있는 주소도 A 자기 주소가 맞고 이름도 적혀있는데 내용물이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그냥 박스를 이렇게 따봤더니 들어있는 게 그냥 테이프더래요.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박스 테이프. 뭐야? 그냥 슈퍼에만 가도 살 수 있는 그 테이프 한 롤이 그냥 그게 들어있더래요. 택배비가 더 들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건값도 값이거니와 근처에 뭐 편의점도 있고 슈퍼도 있는데 내가 그런 걸 뭐 하려고 소포를 보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옆에서 이제 소포 따는 걸 보다가 한마디 툭 하는 게 최근에 좀 이것저것 자주 사네? 그러더래요. 이게 얘는 지금 핸드폰비 내기도 어려워서 전화랑 문자도 자기가 걸지는 않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내가 뭐 이런 물건을 살 리가 있나. 저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보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A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관리인 양반이 갑자기 그래? 하고 뭔가 의문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더래요. 갸웃거리는 그런. 네,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갑자기 자기를 끌고 관리인실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A를 끌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무리 허름하긴 했어도 고시텔은 고시텔이다 보니까 CCTV가 있었대요. 그쵸. 네, 복도에 달아놓은 CCTV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관리인실 안으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그 관리인 아저씨가 어떤 영상을 틀어주는데 보니까 이제 낮에 찍힌 CCTV 영상인가 봐요. 네. 복도 끝에 있는 창문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이제 A가 머물고 있는 방문이 이렇게 위에서 비스듬하게 찍히는 그 영상인데 막 되감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나오더래요. 방에서. 네, A가 낮이면은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내가 나오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관리인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택배 이제 배달원이 와서 택배를 건네주고 그걸 또 안에서 나온 A가 받는 그런 광경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나예요. 머리카락도 이제 군 전역 직후라 짧은 그 상태고 옷도 내가 집에서 입는 그 추리닝 같은 옷 그걸 그대로 입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A는 이제 내가 아닌 걸 알잖아요. 저게 나는 아니다라는 걸. 자세히 보니까 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잖아요, 솔직히. 네. 내 집에서 내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소름 끼치죠. 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A가 다음날 이제 급하게 연차를 내고 관리인실 그 아저씨랑 얘기를 해서 관리인실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오전이 됐을 때 자기 방을 직접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니까 안에서 진짜 집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원래 거기 사는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줘요, 누가. 응? 그리고 얼굴을 봤더니 자기의 옷을 입고 나랑 똑같은 머리를 한 B가 안에서 나오더래요. B가요? 네, B가. 네. 좀 기가 막히죠, 사실. 네. 너무 어이가 없고. 너 지금 안에서 뭐 해?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얘도 이제 똑같이 충격을 받고 멍해서 막 정신이 없다가 하는 말이 내가 너 꼭 도와줘야 해서 왔다. 응. 너 악귀가 어쩌고 그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전화로. 내 꿈이 어쩌고 악귀가 어쩌고 하면서 막 횡설수설을 하더래요. 내가 꼭 도와줘야 해서 왔다고. 열쇠는 어떻게 했냐고 보니까 관리인 노인이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열쇠공을 불러다가 열쇠를 복사하고 자기가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잠은 A가 집에 와서 잤잖아요. 네. 그러면 이 B라는 친구는 A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낮 동안만 여기에 있었단 얘기잖아요. 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얘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라면 동기는 이해가 돼요. 물론 그 일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근데 얘가 하는 짓이라고는 낮에 A의 방에 들어가서 A 인척을 하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오후 되면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또 도망쳤으니까 B는 너 이걸 왜 이렇게 한 거야 하고 물어를 봤대요. 근데 계속 뭐 귀신이 어쩌고 악몽이 어쩌고 그 얘기만 막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된 대답은 못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B가. 진짜 맘 같아서는 사실 이건 경찰에 당장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어렸을 때 정도 정이지만 얘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A가 봤을 때. 그쵸. 예, 말을 더듬는 것도 그대로인데다가 이게 얘 말이 진짜라면 얘는 뭐 귀신, 악귀 이런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와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니까 아 진짜 됐고 너 열쇠 내놓고 그냥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돌려보내기만 했대요. 그 뒤에 혹시 몰라서 뭐 문에 그 열쇠 넣는 곳도 아예 교체를 해버리고 관리인 통해서 CCTV도 주기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사실 그 뒤로 B가 더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고 해요. 다행입니다. 네, A는 그냥 별 이상한 새끼 다 보겠네 그 생각만 하다가 일은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지내다가 한 반년쯤 지났을 때 이제 그럭저럭 사정이 핀 A가 추석 때가 돼서 고향집을 올라가게 돼요. 울산에 있는. 네. 부모님은 또 인천에서 사실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다시 울산으로 내려가신 상황이었거든요. 아, 네. 네, 원래 지내던 곳 근처에 새로 집을 마련해서 도로 내려간 상황이었고 또 초등학교 때 살던 곳이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창 친구들을 막 불러서 너 잘 지내냐? 너 요즘은 어떠냐? 이렇게 술을 막 마시고 있는데 문득 B가 생각이 난 거예요, A가. 좀 사실 집에 대한 얘기, 집에 무조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냥 숨겨두고 요즘 B는 어때? 이렇게 운을 띄웠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B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에? 사실 뭐 어떻게 지냈길래 갑자기 그 나이에 죽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B라는 친구가 A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인천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 B라는 친구도 그때랑 거의 비슷하게 고등학교를 그냥 자퇴를 했대요. 그리고서는 뭐 딱히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친구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동네를 유령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인가부턴가 그 혹시 옛날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창문에 이렇게 무슨 사 해가지고 집에서 하는 점집 아시나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디 따로 가게를 차리지는 않고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점집처럼 꾸며서 손님을 받는 맞아요. 그런 점집을 다니는 게 보이더래요, 애들 눈에. 사실 애들이 보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얘가 뭐 귀신을 보내 신기가 있네 하는 소문이 돌았었으니까 그래, 그럼 뭐 무당집 다니는 거 보니까 아마 정식으로 무당이 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사실 그때쯤 돼서는 이제 직접 괴롭히기도 좀 거리가 많이 멀어졌으니까 그냥 길 지나가다가 보이면 야, 너 언제 무당 되냐 하고 이렇게 말을 건네봤대요. 약간 지분거리는 느낌으로. 그랬더니
평소에는 뭐 근처를 지나가던 인사를 하던 그냥 아예 사람 안 보인다는 식으로 그냥 무시를 하던 B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나는 무당 안 될 거라고, 음. 나는 절대로 하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아니 그럴 거면 점집은 뭐 하려 다녀.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게 이 친구들이 보기에도 너무 자주 다녔으니까 점집을. 사실 그 이상 물을 건덕지도 없거니와 그냥 엮이기도 싫어서 그냥 거기까지만 알아보고 무시를 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제 동네에 부고 소식만 돌더라 그러더라는 거죠.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B가 왜 집에 들어왔었는지 아니면 뭐 B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까지 A가 알아보지는 않았다나 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정상이 아닌 친구였으니까 뭔가 걔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하고 그냥 무시를 했는데, 그 몇 년 전인가 랑종이라는 영화 나온 거 아세요? 봤습니다 그거. 네, 나홍진 감독이 연출했던 네. 되게 재밌는 공포 영화인데 이게 개봉을 하고 엄청 입소문을 탔잖아요. 사실 인터넷 기사로도 엄청 돌고 그러니까 저랑 뭐 A랑 또 다른 친구들 몇몇이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지냈잖아요. 전학을 와서 저도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전학을 갔고 A도 전학을 오게 돼서 급격하게 친해졌던 친구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무리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희가. 네. 그 랑종이라는 영화를. 근데 거기 극 등장인물 중에 그 무당인 주인공 말고 주인공의 언니 캐릭터가 있어요. 네. 이 언니 캐릭터가 하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내가 무당이 됐어야 됐는데 동생인 너한테 무당이 될 운명을 물려주기 위해서 뭐 신발을 바꿔 신었다, 속옷을 바꿔 입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그 부분이 됐는데 하고 B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옆을 돌아봤는데 A랑 저랑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도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혹시나 이 B라는 친구가 무당이 되기 싫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A한테 자기의 어떤 무당이 될 팔자를 옮겨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떠넘기기 위해서 A인 척을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가 집에 침입을 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얘는 사실 뭔가 다른 짓을 하진 않았어요. 뭘 훔쳐가지도 않았고 뭘 해코지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소포를 시켜서 A인 척 소포를 받고 A의 옷을 입고 A처럼 머리 모양을 하고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어떤 무슨 해코지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했는데 이게 그 점집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그랬으니까 B가 혹시 그 공부했다는 게 자기 팔자를 남한테 떠넘기기 위한 수작을 배워온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그게 뭔가 잘못돼서 어떤 자기가 원래 받았어야 될 신한테 해코지를 당해서 일찌감치 좀 급사를 맞은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동티 난다고 하죠. 네, 동티.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서 나쁜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뭔가 합리적인 어떤 추측이 되긴 하네요. 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B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A랑도 그때 영화 마치고 그냥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너도 아까 거기서 눈 돌린 거 보니까 그런 생각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정도였는데 어떨까 참 아직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B의 사실 진의가 뭐였을까가. 야, 뭔가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그 무당이 되려는 팔자를 남한테 동의도 없이 몰래 떠넘기려 했다는 그런 추측이 되는 이야기. A가 사실 좀 속상해했던 게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은 애초에 친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짓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잘해주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한테 그런 어떤 짓을 당할 뻔했다는 게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두 분 다. 네. 자, 아무튼 이야기 중에 참 B도 안타깝고 B가 뭐 친구와 친해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 한들 괴롭히면 안 되죠, 그런 애를.
그죠? 그쵸. 그건 분명 나쁜 짓이죠. 네. 지금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약간 조금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단점이 있는 사람이라도 절대 이렇게 괴롭히거나 놀리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벌 받아요. 물론 B도 잘못한 짓이 있지만 B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우면서 기묘한 사연. 아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기묘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이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